수학원이 들어가거든요. 수학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너희들 알고 있지? 나중에 수능에서 수학 1과 수학 2가 수능에서 공통입니다. 그치? 공통 과정이야. 수학 1, 2가. 수능이 30문제인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점점 수시의 비율보다 정시의 비율이 늘고 있어. 점점 정시로, 즉 수능 점수만으로 뽑는 그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자, 수학 1, 2가 공통이야. 그런데 수능에서 수학 1, 2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22문제가 나와요. 나머지 뭐 너희들이 확통을 선택을 하든 미적을 선택을 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자 그게 8문제거든. 자 예전에는 수학 1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제 뭐 개정되면서부터 체계가 바뀌면서 수학 1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럼 이제부터 수능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소리가 또 잘 안 들려요? 다들 마찬가지인가? 소리 잘 안 들립니까? 말을 해주세요. 말을. 자, 뭐가 잘 안 되면 채팅은 내가 놓쳐버릴 수 있단 말이야. 말을 해봐. 내가 지금 블루투스를 켰거든. 이게 에어팟이 잘 안 되더라고. 나은아 말. 왜 안 들리지? 잠깐만. 나 에어팟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해봐. 나은아 다시 한번 말해줘봐. 이제 잘 들린다. 이제 잘 들리. 자, 이렇게 말해도 잘 들리지. 이렇게 말해도 잘 들리지. 이렇게 너무 잘 들리지. 이렇게 말해도 좋아. 이제 연결이 됐어. 이제 연결이. 하여튼 그래서 수학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수학원부터 이제 수능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돼. 너희들은 뭐 고3이 먼 것 같지만 절대 멀지 않았습니다. 2년도 안 남았다. 우리 수능 보려면 2년 안 남았고요. 제대로 공부하시고 우리 반은 교재가 지금 마플 교과서하고 센인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센 시스템은 일단 안 할 거예요. 가리면서 할 거거든. 마플 교과서도 터프 같은 문제들은 안 할 거고요.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긴 봐야 돼. 나중에 끝나고 다시 봐야 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난이도가 꽤 높아요.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 특강으로 지금 수학 1을 듣는 학생들이 좀 아마 대부분일 거야. 자, 근데 많이 잊어버렸겠지. 그래서 그냥 나는 처음 한다라고 생각하고 개념들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방학 동안에는요 당장 필요 없는 증명들은 많이 안 할 거예요. 뭐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 많이 안 하고 일단은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수능에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수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좀 방학 때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태장이 확통이 들어가지 안 들어가니? 2학년 때 들어가지? 가연아 태장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선배들은 들어갔거든? 지금 2학년들은 들어가거든 태장이? 영덕은 들어간다고 이번에 새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내가 알고 있고 청명도 확통이 들어가지 나은아? 그렇지 나 청명도 들어가는 거고 수원여고 들어가니 예성아? 전혀 모르고 있구만. 자, 전혀 모르고 있어. 유한아, 영덕 들어가는 거 맞지? 주엽이 수원고 들어가냐? 예스, 그지. 주엽이 수원고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일단 할 게 많구만. 하여튼 2학년들은 할 게 진짜 많습니다. 2학년부터 바빠지고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그냥 구구절절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내 교재를 안 갖고 왔네? 잠깐만, 내 교재를 안 갖고 왔다. 자, 일단 뭐 설명을 하고, 일단은 나 책은 없지만, 일단 처음 도입부는 설명을 하고 나는 너희들이 문제 풀 때에 얼른 갖고 와야 되겠다. 마플 교과서가 참 개념이 잘 나와 있어요. 마플 교과서 선택을 한 이유는요, 아마 개념서 중에서는 마플 교과서가 개념이 가장 잘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학기 중이라든지 다시 개념을 보고 싶을 때 수능까지 간다고 했잖아. 고3 때 다시 개념을 보고 싶을 때 마풀 교과서를 버리지 말고 지엽이처럼 시험 끝나면 다 버리고 막 그러지 말고 자 항상 놔둬가지고 좀 개념 부분은 마풀 교과서 충분히 보면 되고요. 마풀 교과서가 개념서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겁니다. 근데 뭐 아주 쉽게 그냥 라이트성 같은 거면 쉽게 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마풀 교과서 선택했으니까 개념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풀 교과서를 자꾸 봐주세요. 개념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 수학 상하할 때는요, 마풀 교과서에 풀지 마세요. 노트에 풀라고 했잖아요. 그냥 푸세요. 마풀 교과서로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센을 사이드 교재로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냥 자기가 뭐 자기는 노트에다 풀고 싶어 하면 노트에다 풀고 채점만 마풀 교과서에 해놓다든지 아니면 바로 풀 수 있으면 바로 푼다든지 아마 근데 뒤에 단원 평가 그 문제들은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마 연습장에다 풀고 채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풀 교과서는 계속 볼 거라면 연습장에다 풀어도 돼요. 검사 안 할 거야. 어차피 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습장에다 풀고 깔끔하게 채점 정도만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 대비 때 다시 한번 보기 참 좋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마풀 교과서 센 이거는요. 자 확실히 뭐에다 풀어도 상관없지만 제대로 풀면서 가도록 하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천천히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자 지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로그죠. 자, 지수, 로그. 이게 이제 하나의 소단원이 되는 겁니다. 자, 지수하고 로그를 왜 배울까요? 자,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자, 지수하고 로그를 왜 배울까요? 라고 한다면요. 새로운 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배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중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마이너스라는 숫자를 배웠잖아. 중3 때 루트, 뭐 중2 때는 유리수를 배웠고 분수, 뭐 그리고 중3 때 루트, 무리수를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실수체계가 무엇이냐를 보여줬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자, 뭘 배우느냐? 지수하고 로그를 배웁니다. 왜 배우느냐? 자, 고등학교 때 다루고 싶은 수체계는요. 실수가 전체예요. 실수 집합에 대해서 실수가 전체가 되고 허수를 배웠긴 배웠는데 이 허수라는 녀석은 안 나옵니다. 자, 안 나오고요. 그 개념 정도는 나와요. 개념 정도는 나오는데 허수에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들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체계의 목적은 실수를 정확하게 배우고 싶다가 목표가 되거든. 그럼 실수라고 한다면은요. 자,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유리수, 레이셔널 넘버라고 해가지고 이성적인 숫자라고 불렀죠. 그리고 무리수. 자, 무리수라고 해가지고 비이성적인 숫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중요하지 않아. 유리수는 다 배웠습니다. 유리수는 분수 형태와 분수가 아닌 정수 형태라고 배웠고요. 무리수 대부분 루트를 포함한 숫자를 무리수라고 불렀잖아요. 루트 말고도요. 파이 너무나 유명해서 이름을 지어버려. 파이 3.14, 1592, 렐렐레 이렇게 가는 거. 또 익스포넨셜 나중에 이과만 배우십니다. 이과만 약 2.71이라는 숫자로 미분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숫자를 이과만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미적분을 선택하니까만. 미적분을 선택하면 안 배우게 돼요. 하여튼간 이런 것도 무리수고요. 그리고 뭐 겁나 많아요.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삼각함수 값은요 대부분 루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무리수가 있어서 바로 지수와 로그거든. 이 배우지 않았던 이 숫자들을 배워가지고 무리수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자라는 목적으로 지수 로그를 배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수 로그를 배우시게 되면 너희들이 배우지 않는 무리수는요. 이거 익스포넨셜 한 가지밖에 없게 됩니다. 카이나 교재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탭으로 받았어? 잘했어. 그리고 내가 이거 PDF 자료 뿌린 거는 절대로 어디 내보내면 안 돼요. 다들 마찬가지야. 가인이 아니고 다 우리가 공통자료에 올렸잖아. 자, 주엽이도 받아서 해결했나? 주엽이도 받았지?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반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잡혀가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무리수를 좀 더 완벽하게 배워서 실수를 마스터하자라는 목적으로 지수, 로그를 배우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은 지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지수를 배우기 위해서 일단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거듭제곱근이 나와요. 거듭제곱근이 나옵니다. 거듭제곱근, 자, 이거 한번 보자. x의 n제곱을 하니까 a가 나와요. 자, 우리는 얘를 지수라고 부르잖아. 그치? n제곱, 얘를 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지수 단원에 크게 포함이 된 건데, 자, 이쪽 방향으로 읽어주면 x의 n제곱은 a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n제곱은 a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줄 수 있는 거지. 오른쪽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럼 왼쪽으로는 어떻게 읽어줄 것이냐 이건데, 왼쪽으로는요, X는 A를 기준 잡아가지고 A의 n제곱 근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주는 거거든. n제곱 시켜서 A가 되면 x는 n제곱 근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2의 제곱은 2의 제곱은 4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2는 4의 제곱근입니다. 2제곱근입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 그치?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양의 제곱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의 제곱은 4야. 그렇다면 2는 4의 제곱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 즉 무얼 제곱하면 4가 되지? 얘를 찾는 게 제곱근이야. 그렇다면 2를 3제곱 시키면 8이 되거든. 그렇다면 2는 8의 세제곱근입니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그렇지? 무엇을 n제곱 시키면 8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무엇을 세제곱 시키면 8이 되느냐, 이 숫자를 우리는 세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얘를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첫 번째 4의 제곱근을 구하고 싶어. 4의 제곱근. 자, 4의 제곱근을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뭘 제곱시키면 4가 되느냐를 구하고 싶은 거야. 뭘 제곱시키면 4가 되지? 얘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자, 얘는 뭘 푸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좀 편하게 들어. 오늘 처음은. 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수분 해가지고 x 플러스 2는 4가 되는 거 아니야?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제곱하면 4가 됩니까? 그 말은 4의 제곱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다는 얘기야. 더 뻔한 얘기 해볼까? 두 번째, 0의 제곱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제곱시키면 0이 됩니까? 이걸 구하는 거 아니야? 결국 얘는 x는 0이죠. 0의 제곱근은 0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자, 무엇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까? 얘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2i요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허수는 없는 숫자예요. 이제부터 허수는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없다라고 답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실수 체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 체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실수에서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없다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이 없어진다면 없어. 그냥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몇 개냐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는 2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중요한 점, 실수라는 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제는 수학부터서는 실수만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인 건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실수라는 조건을 안 붙여주고 마사의 제곱근 물어보면 없다, 2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실수에서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제곱근들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그럼 다시 두 번째, 자, 세제곱근 얘기해보자. 8의 세제곱근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세제곱 시키면 8이 돼야 되느냐? 내가 빠르게 인수분해 시킬게요. x-2에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인가? 2x에 플러스 4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x가 뭐가 나오느냐? 2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요. 이렇게 3개가 나와.
그치? 얘는 실수라는 조건이 없을 때입니다. 실수라는 조건 없이 8의 세제곱근은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3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버리면 8의 세제곱근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 자, 5번째, 0에 대해서는 안 할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옵니까? 이거 물어본 거거든. 자, 인수분해 하시면은요,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나와 주시기 때문에 결국 x는 마이너스 2 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실수라는 조건이 없어버리면 세제곱근은 3개가 나와요. 오케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나중에 시험에서 나옵니다. 자, 실수, 조건 주어지면서 n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서 잘 나오거든.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얼른 해버리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16에 4제곱근 물어봤어요. x를 4제곱하면 16이 돼야 돼요. 인수분해 시키잖아요. x-2, x 플러스 2, x의 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오시게 되는 거죠. 자, 특징 잡아봅니다.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잡아볼게요.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은요, 0을 제외하고, 자, 0을 제외하고, 0은 무조건 거듭제곱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0은 제곱근을 찾든, 세제곱근을 찾든, 네제곱근을 찾든, 무조건 0 하나밖에 없는데요. 0을 제외하고, n제곱근의 개수는 무조건 n개가 됩니다. 자, 중요해요. 0을 제외하고 n제곱근 개수는 무조건 n개가 돼요. 실수라는 조건이 없을 때에 대한 얘기야. 이해가지? 그런데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이 생겼어. 실수에서라고 한다면 양수의 제곱근은 2개가 생겨요. 제곱해서 양수가 될 수 있는 건 실수에서 2개가 있습니다. 음수의 제곱근, 제곱근은 5개 됩니다. 자, 아시겠지? 양수의 세제곱근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너무 당연한 거지. 양수, 홀수 제곱은요, 양수를 홀수 제곱 시켜야지만 양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짝수 제곱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짝수 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2개가 나온다고요. 이런 차이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음수의 홀수 제곱근,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었어요.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없으니까. 그런데 음수의 홀수 제곱근, 홀수 제곱 시켜가지고 음수가 나오는 건 딱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와요. 짝수 제곱근,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요, 무조건 2개예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무조건 2개예요. 그 짝수 제곱해가지고 양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2개예요. 그렇다는 얘기야.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겠죠. 뭐 안 썼지만 7번째 마이너스 16에 4제곱근은 물어보신다면 없겠죠. 4제곱 시켜가지고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은 어때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예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어요. 그리고 양수의 홀수 제곱근이나 홀수 제곱근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무조건 1개예요. 그치? 홀수 제곱근은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거듭 제곱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거듭 제곱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시게 된다면요. 다시 x를 n제곱 시키면 a가 되는데 x는 뭐라고 부른다? a의 n제곱 근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실수 체계에서는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자, n이, 여기는 n이고, 여기를 a라고 할게요.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오케이?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양수에 대해서 짝수 제곱근은 2개다라는 얘기야. 0에 대해서 짝수 제곱근, 짝수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다라는 얘기지. 근데 홀수 제곱근은요, 양수든 여기든 음수든 무조건 한 개 이렇게 되겠다. 이 개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평이라든지 내신에서도 약간 난이도가 어차피 어려워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내더라라는 얘기야. 자, 꼭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자, 실수체계에서입니다. 실수체계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루트라는 기호가 있죠. 루트라는 기호가 있죠. 이제부터 루트는요, 무조건 실수에서만 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처럼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없어요. 실수만 쓸 겁니다. 라는 얘기야. 실수만 써요. 그래서 허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루트 기호는요, 무조건 실수에서 쓰는데요. 자, 실수 체계에서 첫 번째, 이거 보자. 아까하고 똑같은 거야. 자, 3으로 할까? 3의 제곱근을 나타내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나타냅니까? 중3 문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죠. 루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2가 숨어 있어요. 2가. 원래 2가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상용화돼가지고 2를 없애버립니다. 마치 1분의 2를 2라고 쓰는 것처럼 2를 생략해버립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2가 항상 숨어 있다라는 생각해야 돼요. 루트는 제곱하면 3이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야. 양수든 음수든지. 두 번째, 자, 8의 세제곱근입니다.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요.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1개밖에 안 나오시게 되고요. 그 수는 양수잖아. 그치? 양수를 세제곱해야지 양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제곱근 기호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 루트 기호는요, 무조건 실수일 때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 아, 얘는 2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또는 잘 봐요. 이거 잘 봐요.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세제곱 시키면 2의 세제곱이 되는 수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2가 되죠. 세제곱 시키면 2의 세제곱이 되는 수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시겠다. 또 세 번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아, 하나 존재해요. 홀수 제곱근은요, 무조건 하나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세제곱 시키면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아, 우리는 마이너스 2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이제 거듭제곱근 계산하는 방법을 좀 더 배우실 거예요. 네 번째, 16의 4제곱근입니다. 이것만 여기까지만 합니다. 4제곱근이에요. 자, 16의 4제곱근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인데요. 왜 마가 되겠구나. 4제곱근 16. 그치? 이렇게 쓴다라는 거. 얘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런데도 나는 차분히 다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다섯 번째. 뭘 헷갈리지 말아야 되냐면, 자, 제곱근사.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4의 제곱근과 제곱근 4의 차이점이 뭘까요? 4의 제곱근이라면 말 그대로입니다. 정의를 얘기하는 거야. 제곱시켜서 4가 되는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요. 제곱근이 앞에 있으면 그냥 이 루트라는 기호를 읽어준 거예요. 제곱근 4. 그래서 양수만을 얘기합니다. 얘는 양수만을 얘기하는 거야. 제곱근이 앞에 있으면은요, 그냥 얘를 읽어준 거예요. 세제곱근 8. 이런 식으로 읽어준 거라고. 그치? 4제곱근 16. 4제곱근 16 해버리면 그냥 이걸 읽어준 겁니다. 앞에 있어버리면. 그런데 16에 4제곱근이라고 해버리시면 뭘 4제곱하면 16이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얘기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차이점 알겠죠? 충분히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너희들? 자, 내가 얼른 교재를 갖고 올 때까지. 자,
앞에 있는 것도 쭉 읽어보시고요. 뭐 지수부터 나와 있습니다. 마플 교과서를 보시면은요, 지수 법칙. 지수는요, 다시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요. 간단한 지수가 얘기 나와 있고, 자, 거듭제곱, 근, 개수,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너희들이 보기 3번, 그리고 보기 4번, 일단 두 개를 얼른 하고 있어봐. 보기 3번과 보기 4번. 나는 얼른 책을 가지고 올 거야. 자, 다 풀었죠? 뭐 간단한 문제고요. 어려우면 바로 말해. 어려우면 바로 말을 해줘야 돼요. 자, 하나하나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기본적인 문제들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시냐면요, 마플 개념 익힘 1번. 마플 개념 익힘 1번입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1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거짓이에요. 틀렸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실수라는 말이 없어요.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실수가 없으면요, 세제곱근은 3개가 나와요. 0을 제외하고. 이런 거 조심해. 두 번째, 81의 4제곱근은 3 하나가 아니야. 81의 4제곱근은 4개가 나와야 돼요. 실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4개가 나와야 돼요. 자, 3번,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없죠. 4제곱 시켜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없으니까. 네 번째, 루트 81은 9예요. 9의 4제곱근 중에서 9의 짝수제곱근 2개 있는 거 아시죠? 그렇지? 9의 짝수제곱근은 2개, 짝수제곱 해가지고 뭐 9가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요. 자, 다섯 번째,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맞아요? 이거 읽어준, 여기 잠깐만요. 맞아요. 이거 그대로 그냥 기호를 읽어준 겁니다. 세제곱근, 자, 마이너스 64.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할게요. 얘는 호수가 아니죠. 실수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지만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 시켜서 마이너스 64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숫자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서 홀수 제곱근은요, 생각해봐. 어차피 세제곱 시켜서 음수가 되려면 원래 수도 음수거든. 그치? 그렇다면 홀수 제곱근은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루기 싫으면 홀수 제곱근일 때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도 되고 아니면 지맘대로 안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자, 이 성질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발전 문제를 다 풀어버리려고 하고 있거든. 자, 너희들 3번 문제, 발전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좀 가져도 되니까 발전 3번 문제를 풀어봐. 취업이 책 보이지? 띄워놓고 봐. 취업아, 컴퓨터에다가. 진짜? 잘하는데? 책 사야 돼. 이거 프린트 쓰면 안 돼. 야, 내가 말했잖아. 개념수로 가장 좋다고. 수능까지도 계속 가져가야 돼. 개념수라고. 안 돼요. 사요. 나 죽여버릴 거야. 내 집까지 쫓아갈 거야.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주엽이가
책 살 돈을 띵가먹은 것 같습니다. 중수업이라고 해서 대충 하지 마요. 정말 학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숙제는 항상 수업 전에 올리세요. 찍어가지고 채점까지 끝난 상태에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번씩 부를 거예요. 따로따로 시간 잡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주말 같은데 숙제 검사 제대로 다시 하고 남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시험 클리닉 테스트를 보는 날이거든. 원래 주말에 클리닉 안 본다고 했잖아.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보는 날인데 일단은 중 수업이 계속되는 관계로다가 그냥 수업으로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6시 30분부터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줌으로 클리닉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다음 주는 그렇게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수업 중이야. 근데 왜? 어디가 아파? 아이고, 지금 많이 아파? 뭐래? 아, 알았어. 재워, 빨리 오늘. 아, 잊어버려서 카톡에 남겨. 자, 다 폈습니까? 말이 좀 복잡하죠? 이런 걸 잘 풀어야 돼. 약간 학평 스타일 문제야. 자, 같이 보자. 다 풀었으라고 믿어주시면 좋아요. 자, 일단 보자. y는 n이라는 상수함수가 있고요. n은 2보다 이상이에요. n은 2보다 이상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프가 있어요. 교점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교점. 두 개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2에 자, 이렇게 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고, 자, 여기에 y축이 있다고 가정하자. 자, y절편이 뭐가 됩니까? y절편은 2는 4가 돼 주시겠죠. 나는 무엇만 보겠다? 마이너스 2 이상만 보겠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 이상만 보니까 그래프를 이 부분만 봐주겠어요 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 그림만 보는데 뭐라고 했느냐? y는 n과의 교점의 x좌표를 a1이라고 합니다. an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n이 2라면 y는 2라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y는 2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서 만나는 부분의 x좌표를 a2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야. 중요한 건 an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몇 개 있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n제곱근을 얘기했으니까 n이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잘 봐. a2는 음수야. 근데 n은 2야. 자, 이게 뭔 의미해? 음수, a2는 음수야. 음수에 n은 2야. 그치? n이 지금 2를 넣었지? 음수에 2제곱근입니다. 2제곱근. 짝수제곱근. 없잖아요. 이거 빵입니다. 빵. 이런 식으로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F3은 뭐야? n에다가 내가 3을 집어넣는데 만나는 점이 어딥니까? x좌표가 음수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n이 3일 때 F3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A3 음수의 n이 3이니까 홀수 제곱근입니다. 자, 홀수 제곱근은요.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예요.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뭐 양수가 나왔다 음수가 나왔든지 간에 다 한 개예요. 그렇다면 F3, F5, F7, F19까지는요. 홀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입니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4, F4는요. Y가 4일 때야. Y가 4면은요. 자, Y가 4일 때 그때는 교점좌표가 뭐가 됩니까? 0이 돼버리죠. 0이 A4예요. 그 말은 F4는요. 0의 4제곱근입니다. 짝수제곱근이에요. 어차피 0의 짝수제곱근은요. 한 개예요. 그렇죠? 여기도 한 개라고. 이제 좀 알겠잖아. 그 다음부터 n이 5부터서는요. 무조건 양수가 돼요. 무조건 양수. 그렇다면 안 나와 있지만 F5는요. 양수의 홀수 제곱근이에요. 5제곱근이니까 한 개예요. F6은요.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두 개. F7은요. 한 개예요. 홀수 제곱근이니까 8은 양수입니다. 두 개예요. 이런 식으로 9는 한 개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런 건 말 표현을요.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되는 문제고 무조건 나와요. 이 스타일 문제가 학교 내신이나 나중에 학평을 보시면은요. 거의 무조건 나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지? 자,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홀수 제곱근이냐, 짝수 제곱근이냐가 중요한 거고요. 무조건 홀수 제곱근은 하나씩밖에 안 나오고요. 양수 제곱과 짝수 제곱근은요. 양수에 대해서는 두 개, 0에 대해서는 한 개, 음수에 대해서는 없겠다. 이것만 잘 해두시면 쉽사리 마무리는 지어질 겁니다. 끝까지는 안 풀어줄 거예요. 너희들이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많이 지금도 안 나갔죠. 1교시에는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쉬세요.